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절도 범죄를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라면 몇 개, 달걀 몇 개만으로도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법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장발장법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처벌이 선처나 훈방, 가중처벌로 나뉘는 이유와 법제도의 허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장발장법은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죠.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도 절도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최근 온라인에서는 유력 인사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관련 상황 지영희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있었던 사건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구운 계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운 계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3월에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였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간식으로 비치해둔 계란 18알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자 화가 난 고시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꼭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CCTV를 돌려본 결과 옆 고시원에 살던 남성이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란 18알이면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천 원 상당인데 범인으로 잡힌 그 남성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그 남성은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청소부 일을 해왔는데 지난 2월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일이 없어져서 보름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나이가 49살이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목이 골정됐고 눈도 사시입니다. 또 몸무게가 45kg밖에 나가지 않아서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그 절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은 계란 한 판 훔친 걸로 재판까지는 가질 않잖아요. 단순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이 남성에게 내려진 1년 6개월이라는 구형이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떤가요? 네, 보통은 가벼운 절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라고 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의 동종 전과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절도만 10여 차례 전과가 있었고요. 22살 때 처음 절도를 시작해서 온갖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훔쳐서 고물상에 되팔아온 건데요. 또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남성에게 처벌이 좀 엄중했던 건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집행유예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절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이 사건을 일반 절도가 아닌 특가법상 절도라는 허위를 적용했는데 법정형이 최소 2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처 능력이 없는 것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였다고요? 네, 이 남성은 수사 단계에서 고시원 주인과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혼자 합의할 능력이 안 됐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뒤늦게 합의를 한다고 하거나 감경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고 해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남성이 여러 번의 범죄로 인한 꾼이라고 보기 이전에 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와 계모 슬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가족들을 때렸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계모에게 농약을 먹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모는 그 화풀이를 위부다들을 때리는 방식으로 했고요. 참다 못해 16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하면서 가족과의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배달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배달 일을 하던 22살 때가 그의 첫 절도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성은 생기가 악화했을 때마다 고물상과 건설 현장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9번에 걸쳐서 700여만 원어치를 훔친 걸로 파악됐고요. 총 13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017년에 출소 직후에는 무보험 차량에 치여서 장애를 얻었고요. 보상을 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9번의 절도 700여만 원, 그리고 13년. 그러니까 아무리 횟수가 많다곤 하지만 7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감옥에 13년이나 있었다.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앞서 해주셨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3번 이상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산 사람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절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상습이란 범죄 행위의 수법이나 동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상습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 처벌 조항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완화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가법이 형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습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량만 높다는 점을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언론들은 한 남성이 2만 원가량에 들어있는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쳤다가 특가법이 적용돼서 3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장발장법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개정된 법도 과거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형량 기준이 약화됐을 뿐입니다. 이번 사례를 비롯해서 특가법이 장발장법처럼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완화된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의 이전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도 그가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에 편입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교화의 특성도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방관한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의 혐의를 특가법상 절도로 유지하는 이상 아무리 감형을 받아도 최소 1년은 더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형법상 야간 중역집입 절도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1개월이지만 특가법의 최소 형량은 판사가 아무리 줄여도 12개월이기 때문인데요. 특가법이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일단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를 하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경향신문이 지난 4월에 펴낸 떠도는 사람들의 빈곤과 범죄 보고서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특가법상 상습 강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1,587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1, 2년 징역을 추가한다고 해서 생계형 범죄자들이 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번 생계형 범죄에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네, 특가법 제5조사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현재 수원지법 국선전담을 맡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는 누군가가 절도로 처벌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를 훔치는 범죄자도 있기 때문에 현행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정 변호사는 생계형 절도를 반복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출소해도 경제적인 안전망이 없으면 또 절도를 하게 된다면서 검찰이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 역시 검찰이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특가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낮게 구형한 것 같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법이나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A 씨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범죄를 저질렀던 A 씨의 경우 보름 동안 굶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었지만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서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교도소에서 직업교육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탈락을 해서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살면서 전입신고도 교도소 출소 때 의무적으로 3번 한 것이 다일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데 깜깜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범죄인 만큼 사회복지망을 좀 더 촘촘하게 꾸려서 이런 생경 범죄를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경 범죄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장발장은행이라는 곳인데요. 지난 2015년 4월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은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돈이 없어서 노역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단체인데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장발장 은행이 설립된 이유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형벌 가치가 없는 현행 제도인 총액 벌금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총액 벌금 제도는 어떤 건지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총액 벌금 제도라는 건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얼핏 공정할 것 같은 이 제도는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낳는데요. 쉽게 말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선고되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자에게는 가벼운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에 수감되는 상황이 닥치면 고통은 몇 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건데요. 자, 그럼 이 장발장 은행은 생계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하고 교도소를 가야 하는 이들을 위한 어떤 일종의 구제 제도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벌금을 미납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요. 해마다 80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3만 5천여 명이 벌금을 갚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가난 때문에 빵을 훔쳤던 장발장처럼 이 작은 실수로 생의 낭떠러지에 놓인 이런 약자들을 위한 좀 든든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경 범죄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어떤가요? 네, 작년 12월 10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 30대 아빠와 12살 남자아이가 사과와 우유, 과자 등 1만 원어치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장발장 부자 사건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의 딱한 소식이 한 경찰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자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역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건데 출동한 경찰이 선처를 해준 거군요. 네, 마트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뉘우치자 처벌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그는 몇 달 전까지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뒀으며 임대주택에서 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마트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자의 사연을 듣고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서 국밥을 대접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눈물을 흘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단순한 선처나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적으로 이들을 도울 길은 없는지 관련 법이나 어떤 복지 제도가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장발장 그리고 장발장 부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네, 코로나 장발장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포함한 사법체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빈곤과 범죄 보고서는 특가법의 실형 하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징역형뿐만이 아니라 벌금형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등 생계형 범죄를 하는 가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무력감을 토로하는 판사도 있다면서 엄벌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과 연관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장발장 방지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난한 이들에게 불합리한 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 시스템과 형집행제도를 연계하는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양형개혁법을 제정해서 양형 판단 주체를 다양화하고 형량 결정의 재량권을 넓히고 생계형 범죄 등의 법정 하한을 내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악화된 사회 안전망에 범죄의 규모나 특성 고려하지 않은 채 반복된 범죄라는 점을 더 중시하는 사법체계는 어디선가 또 다른 장발장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필요한 건 기계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형량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가진 법의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시각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